고대 사회에서 유리는 황금에 버금가는 매우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중해 지역이나 중앙아시아나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 등에서 제작돼서 실크로드를 거쳐 신라 지역까지 들어온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유리 그릇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유리 그릇은 약 80여 점입니다. 그 중에서 출토지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22점 정도인데요. 이 대부분이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친 신라 마립간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가운데 있는 유물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입니다. 이 유리병은 그리스 지역에서 유행했던 오이노코에라는 병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중국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이 윗부분의 형태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봉수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봉수형 유리병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그 유리 그릇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시면 이 목 부분에 세로로 기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포의 형태를 볼 때 대롱불기 기법으로 제작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녹는 점을 낮춰주는 용제로 식물의 재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마도 제작 산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전시품은 이번 춘천박물관 오색영롱 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계 발원 사리가춤입니다. 이 이성계 발원 사리가춤은 1932년에 금강산 월출봉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것은 강원도 지역과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로 출토지입니다. 금강산에서 출토가 되었는데요. 금강산은 고려시대 때 특히 불교의 성지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쓰여진 화엄경에도 불교 성지로 소개가 되었고요. 금강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금강산에서 12,000명의 제자를 거느리면서 금강경이라는 설법을 전파하는 단무갈 보살이 이곳에 상주한다 라는 뜻에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이 이성계 발원 사리가춤의 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백자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이 큰 백자발에는 명문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 한 가지가 굿부분에 있는 사람 이름인데요. 방산사기장 심룡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산은 지금의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방산면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이곳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시기에 걸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백자를 생산했던 생산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백자편을 이성계 발원 사리구의 백자발과 비교한 결과 태토나 유약 그리고 색상 등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이성계 발원 사리가춤은 강원도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전시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춘천박물관 오색영롱 전시를 준비하면서 강원도 지역과 굉장히 의미 있는 유리로 만든 유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 이성계 발원 사리가춤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사실 근데 이 사리가춤 안에 가장 중심에 유리 사리병이 있다라고 알려져는 왔지만 지금까지 분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존 처리도 새롭게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고대의 유리는 석영의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납바륨이나 포타시 그리고 소다와 같은 다양한 성분들을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성계 발원 사리 갖춤의 유리사리병을 분석한 결과 주 원료인 이산화규소의 비율이 98%에 가까웠고, 그리고 비중을 검사를 해보니 석영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유리인지 아니면 석영 광물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CT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유리를 제작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기포가 단면에서 확인이 되어서 석영 광물을 가루를 내서 이것을 다시 녹여 만든 석영유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분석 결과로 이성계 발원 사리 갖춤의 유리 사리병은 석영유리라는 게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석영유리로 만든 유리 사리병은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순수한 석영을 녹이는 데는 약 1800도 정도에 가까운 매우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이성계와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에 세워진 사찰의 탑에서는 종종 많은 수의 유리구슬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칠보나 보주와 관련된 그런 불교에서의 종교적 상징성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탑에서 유리구슬이 확인된 대표적인 예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부여 왕흥사지 목탑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입니다. 부여의 왕흥사지 목탑은 2007년에 발굴이 되었고요. 이 목탑 내부에서 돌로 만든 사리함이 확인되었고, 이 안에서 명문이 새겨진 사리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리함의 명문에는 577년 우리에게 위덕왕으로 잘 알려진 백제의 왕 창이 죽은 아들을 위해 그 왕흥사를 건립했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고요. 이 사리함 주변으로 약 9,700점에 가까운 많은 수의 유리구슬이 다양한 그 보석과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리함을 목탑 안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리 공양 의식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슬을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리구슬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부터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거의 투명한 색에 가까운 흰색의 유리구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의 유리구슬은 당시 왕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고요. 무덤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의 유리구슬이 확인된 예는 지금까지 황남대총과 그리고 무령왕릉 두 가지의 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한 결과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출토된 이 유리구슬은 포타시 유리구슬에서부터 고알루미나 소다유리, 그리고 저알루미나 소다유리, 그리고 다양한 금박 유리구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리구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는 것에서부터도 이 왕흥사지 그리고 목탑은 당시 백제의 왕실에서 발원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